안녕하세요. 숲을 읽어주는 자매직 조경자 마술사입니다. 엄마가 딸에게 하고 싶은 말. 유선이. 어린이날 오전, 나는 팔과 손의 마비로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세레나의 상태를 감안해 엄마와 딸이 함께 할 수 있는 섭식 수채화 협동 작업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프로그램 진행 방법은 이렇다. 행위자가 의도하지 않은 채 엄하게 흐름에 따라 붓을 움직여 젖은 화지에 수채 물감을 떨어뜨린다. 이 과정에서 적응적인 물감의 번짐과 변화를 볼 수 있다. 행위자들은 우연히 나타나는 이미지를 발견하여 이야기와 생각을 주고받는다. 이를 계기로 엄마는 자연스럽게 딸에게 평소 하고 싶던 말을 할 수 있다.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침상 2개를 나란히 붙이고 그 위에 투명 비닐을 깔아 작업 재료를 펼쳐 놓았다. 하반신 마비로 움직일 수 없는 세레나 몸은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옆으로 뉘었지만 마비된 팔과 손, 팔목이 뻣뻣이 뻗쳐져 있었다. 세레나는 자신이 미술 작업을 할 수 있을지 걱정했다. 손에 힘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작업이에요. 구체적인 뭔가를 그리려 하지 말고 손이 가는 대로 움직여 보세요. 물감을 찍어 음악의 흐름에 따라 마음 가는 대로 붓을 움직이면 돼요. 내 설명의 그늘은 천천히 붓을 움직였다. 세레나의 붓놀림에 따라 도화지 위에 파란색 물감의 번짐이 일어나고 뒤이어 연이 붓에 묻은 빨간색 물감의 퍼짐이 경계에서 결합되었다. 모녀는 이 순간을 지켜보며 새로운 세계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집중했다. 음악이 참 편하고 좋네요. 병실 가득 잔잔히 흐르는 음악에 세레나는 마음이 편했던 모양이다. 그녀는 우연한 그림 변화에 맞춰 연희와 이야기 짓기 놀이를 했다. 풋놀림이 계속되고 이야기도 이어졌다. 놀이 때 엄마가 한 말은 자연스레 딸에게 전하는 유언이 되었다. 엄마는 연희가 지혜로워지기 위해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 현명해지기 위해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 엄마는 연희가 마음이 넓은 사람, 마음이 착한 사람, 연희를 진짜로 소중히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 엄마의 마지막 마음, 딸이 보육원에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자 세레나는 오늘이 죽음을 앞둔 마지막 날인 것처럼 딸에게 이것저것 해주고 싶어 했다. 나는 나의 역할에 선을 그을 수 없었다. 딸을 돌봐줄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 놓인 엄마의 마음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몸이 자유롭지 못한 세레나를 대신해 기꺼이 그녀의 딸을 돌봐주고 싶었다. 세레나는 딸의 머리카락을 다듬고 한 줄기 옷을 입혀보내고 싶어 했다. 하지만 돌아갈 일정에 맞추려면 겨우 1시간 정도만 허락될 뿐이었다. 미용실과 옷가게를 다녀오기에는 빠듯한 시간이다. 그러나 반드시 세레나의 바람대로 해주고 싶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 짧은 거리지만 성용차로 이동했고 내가 운전하는 동안 연희에게 간판을 살펴보게 했다. 다행히 우리는 미용실을 발견해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때마침 한 손님의 머리 손질이 끝나갔다. 미용 의자에 판을 올리자 의자는 어린이용으로 변신했다. 연희는 의자 위에 높이 앉아 머리를 맡겼다. 나는 세레나의 요구대로 연희의 앞머리카락을 눈썹 위까지 잘라달라고 주문했지만 미용사는 양쪽 끝을 둥글게 잘라 눈썹과 길이를 맞췄다. 더 짧게 자르면 모양이 이상해진다는 미용사 말에 연희 모습을 사진 찍어 세레나에게 전송했다. 세레나는 자신의 생각을 굽히고 미용사에게 나타났다. 연희는 왜 이렇게 요란을 떠나 하는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머리 손질을 맡기는 공주니처럼 앉아 있었다. 다시 바쁘게 옷가게를 찾아 나섰다. 차로 동네 한 바퀴를 다 돌아도 아동복 가게는 눈에 띄지 않았다. 다시 한 바퀴를 돌면서 연희에게 간판을 잘 봐달라고 당부했다. 곧 연희는 땡철이라는 광고가 붙은 옷가게를 발견했다. 게다가 할인 판매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2월 상품으로 할인하는 가게가 있다는 엄마 말을 귀담아 듣고 기억한 것이다.
겨우 찾은 옷가게에는 대부분 여름 옷만 가득했다. 아쉽게도 엄마가 원하는 무릎 덮는 바지를 찾을 수 없었다. 또 다른 옷가게를 찾았다. 가게에 들어서자 한눈에 봐도 예쁜 옷이 많았다. 먼저 점주에게 원하는 스타일을 말했더니 몇 가지 옷을 권해주었다. 연희는 탈의실에서 새 옷으로 갈아입고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쳤다. 마음에 들어하는 표정이다. 내가 봐도 예뻤다. 새 옷 입은 연희 모습을 사진으로 전송받은 엄마는 흡족해했다. 그러면서 새 옷을 입은 채 병원에 들어오라고 말했다. 그녀는 딸아이에게 새 옷을 입혀 보육원에 보내고 싶었던 것이다. 이런 엄마의 바람과 달리 연희는 새 옷이 아닌 보육원에서 입고 온 옷으로 갈아입겠다고 했다. 두 모녀의 고집이 팽팽히 맞섰다. 엄마는 연희를 설득했지만 결국 엄마가 이 싸움에서 지고 말았다. 우렁 삼킴을 알아버린 아이. 세레나는 보육원으로 돌아가는 연희에게 말했다. 그 옷에 가서 엄마 보고 싶다고 울면 안 돼. 그러면 다시 엄마 못 보는 거야. 엄마에게 작별 인사를 끝낸 연희는 엄마와 가장 친한 아현씨 병실에 들려 인사한 후 발걸음을 돌려 다시 엄마 병실 앞을 지나며 엄마 안녕 손을 흔든다. 연희는 울음보가 터질 듯하자 끄하며 울음을 삼켰다. 나는 그래 연희야. 지금은 조금만 참아. 밖으로 나가며 차 안에서 실컷 울자. 라고 속삭이며 걸음을 재촉했다. 서둘러 병동 밖으로 나와 센터 마당을 걸으면서도 행여 아이 울음소리가 퍼질까 빠르게 움직였지만 연희는 차 안에서조차 울음을 삼키고 있었다. 추억의 그냥 우동. 휴게소에 들려 함께 식사 메뉴를 고르는데 연희가 말한다. 휴게소에서 아빠랑 그냥 우동을 먹었어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기본 우동. 연희와 아빠는 이 메뉴를 그냥 우동이라고 불렀다 한다. 두 사람만 알고 있는 메뉴 이름이다. 아이는 그냥 우동을 음미하듯 맨발을 꼭꼭 씹어 먹었다.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고르라고 했더니 연희는 아빠와 먹은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먹겠다고 했다. 그냥 우동과 소프트 아이스크림. 연희와 아빠만의 휴게소 특별 포서 메뉴다. 세레나와 간뱅인의 과일떡. 나는 2박 3일 일정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세레나한테서 문자가 왔다. 기저귀 담을 바구니를 구해줄 수 있냐는 것과 간뱅인에 대한 불만 해소 방법을 묻는 내용이었다. 일단 바구니 대신 박스를 하나 찾아서 물망조실로 가지고 갔다. 간뱅이는 세레나 옆에서 앉아보질 못하다가 잠시 나갔다. 세레나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다. 세레나는 간뱅인에게 바구니를 구해달라고 말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고 했다. 그리고 간뱅인은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양치질하기 때문에 비위가 상하고 조선족이어서 소통이 안 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런 불만 호소와 간뱅이 교체 요청은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 물었다. 나는 알아보겠다고 했다. 그리고 한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간호팀장에게 말하면 해결될 거라면서 그 조선족 간병인은 헌신적으로 잘하시는 분인데 이상하네요 라고 말했다. 환자와 간병인은 24시간 함께 있기 때문에 소통이 잘 안되며 갈등으로 먼저 서로 스트레스를 받는 듯 했다. 나는 세레나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집으로 돌아가며 그만이지만 긴 시간을 함께하는 간병인과 잘 지내지 못하며 세레나에게 좋지 않을 것 같았다. 또 간병인 펜에서 보면 세레나와 소통에 어려움을 겪던 차에 세레나가 예술치료사인 내게 박스를 부탁했고 내가 그 박스를 갖다 주었으니 본인의 역할이 무시되었다고 오해할 수 있겠다 싶었다. 나는 간병인은 마음도 풀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간병인에게 차 한잔 마시자며 대화를 청했다. 간병인은 다른 환자들은 화장실에서 씻게 해주는데 이 환자는 못하게 해요 라며 세레나에 대한 불만과 간병의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간병인은 임종자를 24시간 지켜보고 돌보느라 스트레스를 받는 듯했다. 호스피스 종사자인 간병인에게도 정서를 지지하는 상담 치료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미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내 행동에 대해 간병인에게 사과했다. 간병인은 마음을 털어놓아서인지 표정이 조금 밝아 보였다. 5월 9일 토요일 마당 꽃밭 나들이 오전 10시 30분 병동 1층 경당에서 미사 전례가 있었다. 이미 세레나와 아연 씨는 침상에 누운 채 내려와 경당 끝자리에서 미사를 기다리고 있다.
세레나는 두리번거리다 겨우 시간에 맞춰 들어서는 나를 발견하곤 손을 흔들며 반색했다. 미사가 끝난 후 병실로 돌아가기 위한 침상 대열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다. 유난히 햇빛이 좋은 날이다. 현관 바닥에 비친 햇살은 감미롭고 평화로운 느낌마저 들었다. 모두 감탄하며 햇빛을 쬐고 싶다 말했다. 세레나와 아인씨의 침상은 병실로 향하던 방향을 돌려 바깥쪽 마당으로 향했다. 아인씨의 병상은 그녀의 언니가 밀고 세레나의 병상은 신학생이 밀었다. 나는 양산을 펼쳐 세레나의 얼굴 위에 씌워주었다. 우리 일행은 발걸음을 천천히 옮겼다. 침상에 누운 두 여인의 눈높이에서 본 꽃과 나무들이 솔솔 향내를 풍기며 그녀들을 맞았다. 보이는 그대로가 세상의 전부인 듯 했다. 세레나는 햇볕도 따스럽지만 풀, 나무 냄새가 참 좋다고 말했다. 봉사자가 만들어준 강아지 볼 팔찌와 맨들레 골반지를 끼고 손가락을 펴 두 여인은 나란히 대본다. 아 이쁘다. 동시에 작은 탄성이 나온다. 세레나와 아연씨는 서로 마주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꽃밭으로 좀 더 다가갔다. 마침 꽃밭 정리를 하는 봉사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건강하게 작업하는 모습이 보였다. 병실과 달리 바깥의 자연은 황홀할 만큼 싱그럽고 아름다웠다. 세레나의 감탄사가 연달아 터져 나왔다. 엄마의 기록. 며칠 전 일이다. 나는 세레나에게 연희와 인터뷰 놀이를 했던 식물 이야기 음성 녹음을 들려주었다. 지금의 엄마 모습과 생각을 기록해 훗날 연희에게 남겨주는 건 어떨까요? 세레나에게 조심스레 제안하자 그녀는 고맙다 대답하며 흔쾌히 녹음과 메모를 허락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진 촬영과 인터뷰에 응했다. 세레나는 딸의 거처가 큰 걱정이라며 보육원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러면서 보육원이 믿음지 않은 이유를 조목조목 나열했다. 첫 번째는 연희 손톱이 길어서 보육원 엄마한테 손톱 좀 깎아달라고 해 하고 제가 딸아이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연희가 다시 왔을 때 손톱을 봤더니 여전히 깎지 않은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보육원 엄마한테 손톱 깎아달라고 말했니? 하고 물으니까 말했는데 안 깎아줬어 하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연희가 센터에 왔는데 손톱은 깎여 있었지만 손톱 끝이 날카로웠어요. 오기 직전에 깎아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딸아이에게서 퀴퀴한 냄새가 났어요. 그 냄새로 보육원 생활 환경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아이가 생활 관리를 잘 받지 못한다는 증거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보육원에서 하는 거짓말 때문에 가장 신뢰가 안 가요. 연희가 보육원에 돌아갈 때 과일 한 박스를 같이 보낸 적이 있는데 보육원 원장님이 제게 전화로 여기에도 과일이 넘쳐나서 잘 먹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시기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연희에게 들어보니 과일을 못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보육원 식사 메뉴를 물었더니 시골 밥상이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고기를 좋아하는 연희가 고기 반찬이 없다는 걸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세레나는 연희의 말과 모습을 통해 엄마의 촉으로 연희의 사정을 가늠했다. 그러면서 보육원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어찌 해볼 도리가 없네요. 저로서는 연희가 세상을 잘 헤쳐나가도록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한숨 쉬며 말했다. 세레나는 머리맡에 놓인 녹음기를 한번 쳐다보더니 연희의 양육에 대한 엄마 의견도 기록으로 남기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육원에서는 아빠가 친권을 포기하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달라고 해요. 하지만 철론인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 문제는 연희가 자라면서 선택할 사항이고요. 어떻게든 잘 할 거예요. 저도 연희가 잘 헤쳐나갈 거라 믿어요. 나는 이렇게 말하며 세레나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서 세레나 눈에 눈물이 걸썽이다 이내 흘러내렸다. 그 눈은 연희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며 할수록 어쩔 수 없는 자신의 한계에 더욱 안타까워했다.